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재하 의원과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해서 지난해 12월 28일 거제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사청문 대상인 출자 출연기관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되는 과정에 인사청문 제도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사청문회 효율적 준비와 진행을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거나 일부 모호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바로잡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조례 개정을 지난 연말부터 관련 부서와 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과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발의한 거제시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우리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연임하는 경우 인사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주체와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인사청문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각종 자료와 관련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추천된 7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별도 구성하고 구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특위위원을 선임한 후 특위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3조 1항에서 단서 조항과 각호를 신설하여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 대상자가 소속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한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소관상임이 실시하게 되면 별도 특위 구성에 따른 특위위원회 선임이 본회의 의결, 특위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본회의 보고 절차가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을 아껴 청문회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별도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 양 상임 모두 거제해양공사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제시의원의 위원회 조직 규정하고 있는 소관 상임의 충돌과 인사청문회 특위가 특정사인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의 실사건에 의해는 전체 20개수로 경상남도 도의회를 포함해서 광역의회 10곳, 창원시를 포함한 기초의원 8곳이며 지금 이렇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제1항의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사전에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어 평가 기준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적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된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4조 제1항에 있어서 경영능력 1호의 전문성, 자질, 태도 등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항 2호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병력에 관한 사항 4호 과거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조세 납부의 기록 등 준법을 시행했을 사항 사회적 비난 가능성인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대한 상황 6호 그 밖에 인사의 투명에 책임된 인상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질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각종 정명 서류와 관련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인사청문 관계 효율적인 인사청문 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와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더욱 구체화하여 인사청문 시 후보자의 경영 능력 검증 등에 대한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투명한 인사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우리 시는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현행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사람이 연임 시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초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연임 시 인사청문 실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로 한다 실시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추천된 7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별도 구성하고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특위위원을 선임한 후 특위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 특위 구성과 관련된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한 규정인 현행 제3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각 호를 신설하여 인사청문 요청이 의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 대상자가 소속된 소관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소관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면 별도 특위 구성에 따른 특위위원 선임 및 본회의 의결, 특위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본회의 보고 절차가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을 아껴 청문회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있는 부침 1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현행 조례와 개정안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별도 명시하고 있는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은 행정복지위원회이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실을 포함한 6개의 실, 국, 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경제해양국을 포함한 5개의 국센터는 경제관광위원회로 양 상임위 모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 간의 충돌과 인사청문 특위가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6페이지. 참고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131개소 의회 중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회는 전체 20개소로 경상남도 의회를 포함한 강력의회 10곳, 창원시 의회를 포함한 기초의회 8곳이며 안산시 의회와 청주시 의회 2곳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사전에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어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류와 관련 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사청문 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12조에서도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출 자료와 통일된 서식을 규정한 것은 인사청문회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인사청문위원회 질의에 관한 것으로 현행 제7조 제5항은 위원이 대면 질의할 경우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현행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질의와 개정안 제4조 제1항에 인사청문 질의 범위를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별도 대면 질의 요지서 작성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한에 관한 것으로 현행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해서 48시간 전까지로 수정한 것으로 날수와 시간 계산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19조는 특위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함에 따라 개정안 제3조 제7항을 신설하여 행정지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운영 전문위원이 행정지원을 수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 형식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 자료를 별지 제1호 별지 제10호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와 방식,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와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규 의원입니다. 인사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아직 안 아니죠. 됐죠. 예. 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의 직무에 그 소관별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은 행정복지위원회이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금 양 상임위 모두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 하면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 자체를 변경이 지금 되지도 않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제를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밖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우리 12월에 사실 조례 제정 이후에 단 한 번도 지금 시행한 적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선거 이후에 이렇게 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 사실은 좀 맞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정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초안은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또 변경해서 만들었지만 한번 시행해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더 파악해서 이 조례에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한 번도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바꾸느냐 이런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하기 위해서 다소 모호하거나 이제 어떻든 논쟁이 되어지는 지점들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바로 잡아서 이게 우리 때에만 8대 9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있어서 안정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잡고 보완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를 3번 엽니다. 또 이게 20일 안에 또 특위가 구성되어지면 15일 안에 이걸 마쳐야 돼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고 또 이 특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게 이제 특위를 의장단과 협의해서 해서 7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좀 나는 이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제 논쟁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염려했고요. 그다음 이게 소관 상임위가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다만 공사의 사장은 경제관광위원회로 하고 그다음 행정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거제시 위원회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건 어쨌든 관계부서와 우리 의회 전문위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부당하다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인 진행 그다음 준비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보다 개선될 부분이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효율적인 진행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공감이 가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뒷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절차상으로 2차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임 관련해서도 지금 만약에 지금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연임을 했을 경우에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이 지금 또 변경된 내용에 일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변경되는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조례 제정 이전에 이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연임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의 경우 시장께서 의회에 인사요청안을 해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시금 이분이 연임이 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대상자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은 다음번에 연임이 그렇지. 됐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또 하신 분이 있다 하면은 다음에 또 연임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임기가 몇 년입니까? 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이제 우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한번 했고 네. 그렇지 그랬을 않으면 경우에는 안 한다. 예. 근데 안 하고 연임할 경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충분히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그 부첨입니까? 별표입니까?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 현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진행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할 부분이 있으면 다 넣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다른 지자체 131군데를 검토를 하셔서 맞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 또 발생하는 부분이 또 한두 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문제도 또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넘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정이 없어요. 이제 제출하는 당사자가 이제 주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거기에 이제 제출토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호하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의회가 이제 서식을 만들어. 유일하게 보니까 강원도 의회가 이것을 별표로 해서 그 서식을 이제 어쨌든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사청문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게 추가가 되어진 거고요. 그다음 일단 여기가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김윤기 의원님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문, 네, 정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노재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규 의원님께서 앞에 조목조목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강원도 서류 부분, 별표 부분 이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첫 번째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6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제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3도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제시 의회위원 조례 제7조 한번 봐보십시오. 제7조의 특별위원회 또 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재 의원님 5페이지 같은 조 제1항의 단서 조항과 각 호의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청문회 대상자 소속, 그 다음에 상임위, 희망복지재단, 그 다음에 제해양개발공사 이렇게 쫙쫙 나열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아까 김영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시행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제해양개발공사는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에 개정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조대영 의원님. 예. 예, 우리 존경하는 노재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3년에 한 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건데, 검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국회든 어디든 전공 분야가 있고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또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양관광공사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관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희망복지재단에 관련돼 가지고 또 그쪽 분야에 또 좀 관심이 많고 또 전문 분야가 많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응답이라든지 전문성검토, 우리가 대학 교수를 뽑을 때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뽑는 것 같으면 또 그렇지만 이게 3년에 한 번 뽑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16명의 의원님들 중에 요 분야의 전문가 같은 전공을 좀 하신 분들이나 관심이 많거나 라이센스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질의응답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두 단체의 발전 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거제시 해양관광공사라든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번에 좀 시범적으로 인사특별위원회를 한번 전문가, 이제 이번에는 해양관광공사에 관련된 거니까 해양관광공사에 조금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안제 2조 2항에 보면은 연임 규정을 놓으셨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연임 규정이 있는 의회가 혹시 대부분 그렇게 넣고 연임 있습니다. 규정가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살펴본 데는 연임 규정이 없는 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연임이라는 게 사실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연임을 하더라도 어째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단계는 거치는데 내가 다시 그 길을 공모하는 것도 연임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2번 연속적으로 이상 그렇죠. 되는 내가 이제 거고요. 임기가 끝났는데 다음에 또 공모할 때 내가 다시 역모하는 것도 연임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나는 청문회 대상은 안 되고 뭐 서류나 이런 것들만 내어서 하신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게 인사청문회법이 2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네네. 이사장이나 이제 청사정문 대상자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여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조례 제정이 되어지고 그렇죠. 우리 시는 처음이 그렇죠. 않으니까 네, 네. 또 이걸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 규정이 이렇게 명시가 안 되면 안 하는 경우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걸 네. 이제 명확히 했는 알겠습니다. 과정이다, 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뭐 턱이나 이 부분은 뭐 다른 의원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연임 규정은 사실 이렇게 꼭 규정을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임을 하더라도 다시 공모를 할 때는, 왜냐하면 그 했던 기간만큼의 또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게 이제 담보가 되었으니까 또 청문회에서 좀 더 그만큼의 전문성을 좀 더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임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문회를 했을 때 또 그 사람에 대한 그땐 또 심사의 특위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연임 규정이 꼭 좀 필요한가는 의문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예, 마지막 하십시오. 이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이사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이때 우리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 회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든 효율적인 준비나 이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보완할 부분은 없느냐,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부터 그래서 회부가 되어졌을 때 이 특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조대용 의원의 말씀이 참 맞아요. 이제 보다 거기에 전문성과 또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는 방식으로 이제 되어져야 돼요. 그 부분을 내도 인정을 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특위 형태로 하는 것이 아까 추천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해, 이런 것으로 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건 향후에서 누가 되든 간에 이게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또 신속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상임위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걸, 그렇다면 이제 가장 이런 거예요. 그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희망봉지대 이사장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 여기 공사사장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이제 5대5의 비율로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50% 해서 또 인사청문 특위 형태를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그러는 것은 이 조례에 올린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나 개정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이제 어떤 실수 주체를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거, 일관성과 체계들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것, 그런 형태라면 수정 동의안은 안 되어지고, 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의원들께서 한번 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자, 또 그런 의견이 다수라면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이제 무방하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되어 적어서 논란이 되어지거나, 또
또 이것이 이제 지연되어지고 또 난 이런 것이 과연 옳은가? 좀 안정적인 시스템과 또 이런 형태로 하는 데가요. 우리 창원시의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경남도의회도 그렇게 하고 또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편법이라거나 어떻든 원칙에 벗어났다거나 앞서 그런 지적도 있던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다 좀 안정적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또 여기에서 상임위만 자꾸 이제 논점이 국한되어지는 그 외에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의회가 질의서를 청문 대상자에 보내는 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질문의 범위들을 앞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섯 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한다거나 또 제출할 서류들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인사청문 제도의 본래 갖는 기능과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조금 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바로잡고 보완했다. 취지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상임위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특위의 원칙 구성과 어긋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해보자. 뭐 그렇게 한다면 또 그런 의견도 수용되어집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그 잠깐 시간 동안 저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뭐 아닙니다. 정회 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시간 동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의 시간에 여러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그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대영 의원님.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의 시간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양관광개발공사 대표와 그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3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선출하는 것으로 그 분야에 우리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인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의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거제시 의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의회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42억 5천 71만 1천 원에서 3,170만 원이 정액된 42억 8,24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카메라 렌즈 1개 구입비로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 용역비로 720만 원 정액된 1,680만 원 편성하고, 청내 방송 서버 장비 이전 공사비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정책지원관실 복사기 구입비로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예예. 그 복사기 아까 정책지원관실이라고 그랬는데 예예. 이청 복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지원관실? 실 안에 있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실 안에 복사기. 아니 그 아까 저 의정팀으로부터 듣기로는 우리 이청 복도에 의원들 공용 사용하는 복합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왜냐하면 그 10명 넘는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좀 복사기가 잦은 고장도 있고 뭐 시기적절하게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 용역 예. 이 부분 원래 연말에 이제 다음 해 1년치를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25년 12월까지 1년치를 계약을 이미 하셨는데 예. 거기에 이제 부족분을 지금 1회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작년 연말에 이미 1년치를 계약을 하셨는데 왜 부족분이 생깁니까? 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저희들이 이제 2023년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이제 종전 홈페이지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계속 그 용역비로 지급이 됐었고, 네, 연간. 예.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저희도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 네. 그때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한 500~600만 원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용역 회사에서 이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금액을 좀 차감을 해줬습니다. 1년 동안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가 저희들이 80만 원 선에서 1년 예. 유지하는데요?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그 1년까지만 좀 특수한 경우로 예. 그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당주에서는 올릴 때 이제 예전처럼 이제 1,600만 원 정도로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작년에 그래 차감된 그 금액을 보고 올해 25년도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작게 이제 한 96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분만 올리면 되는데 저희들 조금 여유 있게 올리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조금 편성이 된 네, 거죠. 그러면 작년에 2024년 12월에 2025년 1년분 계약을 이미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였죠, 계약? 1,160만 원 정도. 1,160만 원이요. 예. 그러면 2025년은 1,160만 원으로 우리 지금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회의록을 유지 관리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금액에 맞으면 올해 예산분은 부족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72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계약한 금액에 맞추어서 그러면 약 한 5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예, 무방할 것 없죠.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또 내년 그 유지 용역 관리비를 책정하실 텐데 예. 그때 또 현실에 맞게 또 하시면 예, 그때 좋을 것 예산부서하고 같습니다.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예.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청내 방송 서버 장비 이전 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예. 서버를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지금 이제 이전을 하는 저희들이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요게 저희들 청내 인터넷 방송하는 장비가 기존에 그 본청하고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쪽 공간에서 이번에 이제 본청이 장비를 전체 교체하면서 저희들만 별도로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버를 우리 의회 거를 별도로 하면서 그 서버에 대해 보관 장소가 지금 그러면 따로 저희들 별도로 방송실에 별도로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그러면 이전에 오는 겁니다. 그 이전을 하는데 서버를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장비 이동에 대한 예. 인건비? 장비대하고 설치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식 개수 조정 사항이 있으면 그 앞에 놓인 개수 조정 조서에 기재해 주시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회 추경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희 씨 그 개수 조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한 건으로 예, 개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해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회 사무국 총 예산액 42억 8,241만 1,000원 중 한 건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